미얀마 현지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가운데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상인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던 새터민 교회가 주위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기적을 이루는 기도 생방송 달리다굼을 통해 함께 기도하며 변화된 사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미얀마 시민들의 군부 독재 거부에 대한 탄압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까지 급증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한국교회는 어떤 지원을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군부의 탄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강한 동네는 불을 지르거나 미얀마 국민들을 향한 폭력과 사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I miss my family and friends. And I want them to be safe. So stay safe. 최근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서면서 바이러스마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은 지난 2월부터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 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등 100여 개의 단체가 포함된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기독교 행동은 매주 목요일마다 온 오프라인 기도회를 진행해왔으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희년선교회 등 15개 단체는 모금 활동을 전개하는 등 현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제는 지원금 전달마저 어려워졌습니다. 희년선교회를 통해서 미얀마 현지에 지원금을 전달을 한 1억 원 정도 했고 지금은 사실 중단된 상태인데 중간에 이제 전달해 주시는 분께서 지금 수배령이 내려졌고 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어서 좀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더 안전. 어려운 여건이지만 미얀마를 위한 한국 교회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NCCK 인권센터는 지난 11일 버마 플랫폼을 출범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동북아시아와 북미 등 세계 각국 단체들이 미얀마 민주화 실현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연대에 나선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교회협의회와 대만 장로교회, 북미의 아시아 태평양 포럼 소속 침례교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버마 플랫폼은 미얀마 국민들의 구호와 교육, 법률 변호사 지원 등을 위해 상시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식량을 배포하는 일, 그다음에 다친 사람 치료하고 약품 배포하고 법률 지원 사업,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실업자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직업 교육, 그다음에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저희 버마 플랫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도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내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특히 상인들의 영업이 제한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적용되면서 도심 곳곳의 거리가 활기를 잃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의 홍대거리 역시 한산한 모습입니다. 4단계 시행 전 북적거리던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엔 2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겁니다. 몇몇 상점 앞에는 거리두기 격상으로 잠시 휴점한다는 안내판이 걸려 있습니다. 문을 연 상점에도 빈 테이블이 눈에 띕니다. 상인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손님 자체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주변 사장님들은 거의 저녁 때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은 그냥 휴가 가신다고 아예 그냥 문 닫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매출은 거의 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어제는 한 팀도 못 받았고요. 오늘은 한 팀 받았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4단계로 격상되면서 확실히 좀 입점 수가 많이 줄었고요. 많이 줄었다는 게
4단계 격상 이전보다 한 50% 많이 떨어졌어요. 경의선 숲길 주변 상권도 타격을 입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공원 의자에는 앉을 수 없도록 가림막이 쳐져 있고 음주를 금지한다는 안내판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말합니다. 확연히 줄었어요. 그 연트럴파크 공원만 해도 아무리 코로나라 해도 엄청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거리두기 대책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상인분들도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약간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좀 다른 방안을 좀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방안이거든요. 코로나19 장기화와 영업 제한으로 큰 타격을 입은 상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까지 접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조치가 25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폐업까지 고민 중이라는 상인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상인들의 한숨 들으셨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운 건 영업을 하는 곳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구TV 보도를 통해 개척교회들의 심각한 재정난 이야기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교회도 많은데요. 탈북민들이 모이는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도움의 손길을 건넨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대형 밥솥과 조리 도구들. 한쪽엔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한 교회 5층에 있는 식당입니다. 이곳에선 새터민 출신 정선남 목사가 새터민 조선족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식당에서 예배를 드린 지는 벌써 7개월째. 처음부터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 목사는 지난해 1월 근처 상가 건물 지하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개척하자마자 코로나로 모일 수 없게 됐고 큰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곳 상가 건물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월세를 내지 못해 현재 이곳에선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기존 예배 현장은 코로나 이후 상가 개척교회들이 겪는 어려운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소식을 접한 한 교회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교회 식당을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밀린 월세도 대신 갚아줬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던 정 목사는 목이 메어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하면은 될 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라는 그러한 문제가 닥치면서 사람이 줄고 또 예배 환경이 바뀌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연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바뀌고 그랬어요. 도움의 손길을 내민 교회는 예장 백석 개혁총회 소속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김경권 담임 목사는 어려움에 처한 상가 개척교회를 돕는 일은 당연한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큰 교회 하나 세우는 것보다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 북한 탈북자,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이런 다민족들이 모이는 전문교회를 여러 개 세워주는 게 한국 교회에 해야 될 사명이고 또 도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목회를 먼저 시작한 선배로서 정 목사를 향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살던 새터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도 함께 고민합니다. 정 목사는 북한의 기본적인 사상의 근본이 신의 영역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터민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방법을 익숙하게 적응시켜주는 것이 새터민 사역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계 전도가 중요하거든요. 가족, 친척들, 친구들 이렇게 점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에 인도하고 또 양육을 하고 그 새터민들을 불러들여서 예배를 가르쳐주고 또 성경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그들의 삶에 접목시켜주고. 정 목사는 코로나로 인해 예상보다 큰 위기를 겪고 있지만 지역교회의 따뜻한 사랑이 이를 극복할 큰 힘과 위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성도 수는 적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역이 언젠간 독립된 예배 공간에서 확장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예지입니다. 구TV의 간판 프로그램 기적을 이루는 기도 생방송 달리다굼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5개월이 흘렀습니다. 방송을 시작한 이후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위로와 감동의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전화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도들의 사연에 공감하고 기도로 돕는 본격 소통 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생방송 달리다굼이 시작된 지도 5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구TV로 사연을 보내준 시청자는 약 3,000명. 이 중 방송에 소개된 사연만 400여 건에 달합니다. 달리다굼을 통해 기도를 받았던 많은 성도들이 위로와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달리다굼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길을 잃고 있던 우리 아이들이 예배 처소로 나오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화하기 전에는 항상 예민했었어요. 방송 이후로 마음에 굉장한 평안함이 있고 또 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중에는 전라남도 광양에서 개척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배용환 목사가 있습니다. 배 목사는 암으로 고생하며 입원 중 힘을 얻기 위해 달리다굼의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몸이 힘든 와중에 중보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배 목사는 함께 입원한 환자들에게도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기도해주게 된 동력은 바로 달리다굼이었다고 배 목사는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줄 수 있는 힘의 동력은 구TV의 많은 분들의 기도의 역할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TV에 감사를 드립니다. 달리다굼 진행자 전효실 사모는 코로나19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요즘 달리다굼이 성도 개인의 기도굴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창구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도 운동이 정말 다시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가 대면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굴에서 은밀한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전 사모는 기적은 삶의 회복인 것 같다며 달리다굼을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을 이루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3시 구TV를 통해 생방송 진행되며 1522-522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전화평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새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제19차 교회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대응 지침에 따르면 설교자는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뒤 14일이 지나야 하고 강대상과 회중석의 거리를 3m 이상 둬야 합니다. 찬양팀의 운영도 제한되며 예배 영상 제작을 위한 인원은 20명으로 제한됩니다. 통합총회는 거리두기 지침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주의 깊게 살펴달라고 소속 교회에 권고했습니다. 사단법인 크로스로드가 내달 16일부터 20일까지 신학 서당 캠프를 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라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는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캠프에선 크로스로드 대표 정성진 목사 등 강사들이 멘토로 나서 매일 다른 주제로 그룹 토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미나는 교회 개척을 꿈꾸는 목사와 전도사, 신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청년 창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청년 창업 경진대회 드림셀프를 진행했습니다. 장신대는 2020년부터 서울시 캠퍼스 타운 사업에 선정돼 청년 창업을 육성하고 지역과 연계하는 상생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선 지역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창업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아이디어를 낸 창업팀 등 총 12팀이 선발돼 상금과 창업 공간, 창업 관련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로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동결은 작년 7월 이후 9번째 동결로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이 기준금리 동결 의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어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신규 택지 공공주택에 대한 사전 청약이 본격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28일부터 인천 계양과 의왕 청계, 위례 등 4,333호의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본 청약하기 1, 2년 전 미리 청약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물량이 공급됩니다. 국토부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으나 주변 시세가 워낙 많이 올라 서민층의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에도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수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49.9% 많은 236억 1,0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4년 상반기 252억 3천만 달러 이후 최고치입니다. 친환경차 수출액도 최초로 50억 달러를 돌파하며 전체 수출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SUV 및 친환경차로 전환하며 수출 품목 구조를 고도화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 경주의 신라시대 무덤에서 삼국시대 최장신 남성 인골이 발견됐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은 15일 약 1,500년 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탑동 유적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삼국시대 인골 중 최장신으로 판단되는 신장 180cm의 남성 인골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인골은 덧널무덤 2호로 명명한 무덤에서 확인됐으며 앞서 삼국시대 무덤에서 조사된 남성 인골의 평균 신장은 165cm 정도라고 문화재재단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인골은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며 이른바 디스크 환자처럼 척추가 변형되어 있었다는 특징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지 시간으로 14일 클라우드 환경에서 돌리는 PC 운영체제 윈도우 365를 공개했습니다. 윈도우는 그동안 PC에 직접 설치해 컴퓨터를 구동하는 방식이었는데 윈도우 365는 100% 클라우드에서 작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윈도우 PC는 물론 애플의 OS가 설치된 맥, 구글의 OS가 설치된 크롬북 등을 쓰는 사람도 웹브라우저를 이용해 윈도우 365 O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이 서비스가 사무실이나 집 어디서든 윈도우 데스크톱에 접근할 수 있고 애플 등 경쟁사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의 허퍼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탄산가스 배출량이 흡수량보다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 연구진은 과학저널 네이처에 보낸 논문을 통해 숲이 파괴된 지역에서 배출되는 탄산가스 양이 전체 아마존 열대우림의 흡수량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연구원은 아마존 열대우림이 연간 배출하는 탄산가스가 2억 9천만 톤에 달한다면서 화재와 무단벌채 때문에 아마존이 탄산가스 배출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최근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을 줄이겠다며 군병력 3,000명을 투입했습니다.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위한 대규모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계획에는 역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 경유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협상과 승인을 통과해야 최종 시행됩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2022년까지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10억 달러, 약 1조 1,40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커버그는 우리는 수백만 명의 크리에이터들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다며 훌륭한 콘텐츠를 만든 크리에이터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새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페이스북이 틱톡 같은 다른 인기 플랫폼과 경쟁하게 되면서 자사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만들 인플루언서를 유인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분석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미얀마 상황 보도해드렸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도 시급하지만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는 미얀마의 평화가 조속히 실현되는 데 큰 힘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